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조금 전에 망한 미국 증시 메가캡 중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79%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 상승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무려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1일 실적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이 엔비디아의 독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노이즈 관련해서 3.65% 하락 마감했고 대부분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일라이릴리, TSMC, 브루도컴 이런 종목군들, 노보노디스크 특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도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그 결과는 먼저 이제 잠깐 핌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보게 되면 일단 양시장 하락 마감했죠. 근데 하락폭은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의 나스닥은 장 후반에 플러스권까지 회복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상당 부분 좀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뭐 중성주는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일단 하락 요인은 파월 의장의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강한 만큼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경제 지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체크하겠다.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강력한 고용 보고서, 아울러서 이제 맥도날드 실적 예상치 하회 뭐 이런 부분 나오니까 이제 하락 출발한 겁니다. 하락 출발을 한 거죠. 그럼 워낙 이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추세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하락 출발하게 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강한 흐름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4,942.76포인트인데 역시 아랫꼬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음봉입니다만 망창 음봉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차트 모양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일단 석별형 약간 패턴이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만 좀 다소 강한 모습이고 자, 원달러 환율 1333.53원 기록했고요. VIX 13.58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제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계속 오르면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점차 좀 줄어든다. 특히 이제 경제 지표가 그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4.16%까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물 원유 선물 지수는 72점 배럴당 72.85달러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군요. 104.31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ETF는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1.37% 상승 마감했네요. 쭉 좀 보시고요. 자, 주요 종목군들 이양 본 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몇까지 한번 보시죠. 핀비지닷컴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 1.29,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브루도컴, 반도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 미국의 반도체주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 좀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3%,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 쪽 AMAT 1.9% 상승, 램 리서치 1.8%, KLA 1.7% 상승했습니다. 20% 급등하고 한번 2.73%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메타, 아마존도 1%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3.86%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터필라는 예상의 실적 발표로 2.14% 상승 마감했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요쪽 그룹 정도만 뭐 양호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 6% 넘게 상승을 했다는 점. 네. 체중 감량 치료제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관련된 얘기를 하죠. 네, 안에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안 봤는데 ETF도 봐야겠죠. ETF는 이제 반도체 ETF 정도만 눈에 띄겠죠. 네, 반도체 ETF 3배짜리 올랐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EWI 한국물지수, MSCI 한국물지수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해줬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크게 올림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토시아 할이라는 애널리스트가 AI와 연결된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그 GPU 공급이 개선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용 GPU에 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계속 이쪽이 좋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각 국가들이 AI 체계를 강화시킴에 따라서 구축함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계속 엔비디아는 뭐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드만삭스는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과 26년 조정 EPS도 추정치도 평균 대비 22% 올랐다고 하네요. 자, 테슬라. 이 테슬라 주가 하락은 일론 머스크 노이즈란 얘기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 테슬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계속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까고 있죠.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주말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 머스크가 이사회 구성원들과 약물을 남용한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노이즈성 이에 따라서 하락을 보인 거다. 올 들어 테슬라 주가가 23% 하락했고 여기다가 그냥 CEO 리스크까지 겹쳤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좀 우려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올해 전년 대비 한 17% 증가한 21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240만 대였는데 210만 대로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 있죠. 이러한 뭐 테슬라의 노이즈보다는 노이즈로 인해서 어떤 테슬라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어제장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저PBR 대형주로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직전 고점을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할 듯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락 출발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성장주,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조금 전에 봤지만은 미국의 지금 금리가 국채 금리가 4.26까지 올랐잖아요. 4.26까지. 4.26까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의 반도체는 또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은 어제 좀 주춤했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랄지 뭐 CXA랄지 온 센서 AI 이럴 장을 좀 주도했던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통을 저 PBR 대형주가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 모닝 브리핑에 되겠지만 기아의 PBR이 1배 넘었다. 1배를 넘었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더 밀어붙이면 뭐, 그러니까 1배란 게 뭡니까? PBR과 주당 순자산이 이제 동일시된다. 딱 이 얘기 나오니까 어제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기아가. 그러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낙폭은 줄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한 5% 가까이 떴죠. 이거 뭡니까? 아직 나는 PBR1과 여력이 있어. PBR1라면 아직도 좀 남아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로 몰렸고. 물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뭐 밸류 프로그램 적용 시 뭐 유유 자산이 많은 기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예를 들면서 뭐 보유 현금이 19종 가운데 우선주를 매입하고 뭐 관련 자회사를 매각하고 뭐 실제 매각하겠습니까? 뭐 주주 환원 사용 시 지금 PBR이 0.6인데 1배까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밀어붙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지금 어제 이제 조정을 받은 PBR 저 PBR 대형주들이 다 1배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자기 좋은 것만 좋은 쪽으로만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로 나눈 거죠. 혹은 전체 시가총액을 자본 총계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꼭 계산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무조건 PBR이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같아요. 저는요. 지금 시장 올 때.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지금 종목 추천하기 힘들거든요.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지금 대응 어려울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나 사고나 끊겠죠.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대형주, 저 PBR 대형주도 이렇게 추천도 나오지만은 리포트에 중수형주 중에서 저 PBR 지주회사나 이런 것 좀 추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뭐 추세가 좀 그런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대형주, 주도주, 주도주 저 PBR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살아있냐? 어제 장에서는 현대차였고, 기아, 그다음에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이재용 회장 그 1심 이제 무죄 나오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그런 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기대치가 나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 약했던 이제 지주사들이 삼성물산 관련해서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이제 뭐 SK네트워크스, 현대 GF홀딩스, 뭐 다우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 함께 좀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좀 이러했고요. 유진테크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미국의 반도체주는 좀 올랐다. 그러면 왜 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건 또 빠졌냐? 얘들도 PBR 1배에 도달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 약했냐? 일단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금감원장의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올렸던 이런 종목으로 차익 매물이 확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자,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일정 볼게요. 쭉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이제 이번 주 설입니다. 설 연휴, 중국 춘절 연휴 다음 주까지 쭉 쉬죠. MSCI 분기 리뷰 이건 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요. 자, 노보노디스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일본에 출시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중국 양해가 있고 3월 4일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상승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3월 4일에 초전도체 미국 물리학회 발표 이슈가 있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네, 일정 따라서 뭐 이렇게까지 3월 달까지 이런 일정이 있거든요. 쭉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게 보는 겁니다. 이번 주 일정도 잠깐 보게 되면 일정 먼저 한번 보시죠. 어제 보게 되면 삼성출판사 주가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왜 올랐을까요? 2월 7일 날 아기상어 극장판 영화 개봉 앞두고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좀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런 일정을 미리미리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댓글을 쓰지 않은 분들만 숫자 777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써주세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어제장 외국인들은 이제 1,700억 정도 순매수 보였고요. 기관이 이제 집중적으로 팔았죠. 금융투자가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외국인은 이제 선물을 순매도했죠. 자, 차트 보시죠. 코스피 차트 이렇습니다. 직전 고점과 거리가 있죠. 아래꼴이 좀 달아졌죠. 그러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이틀 반등 음봉이 났죠. 60일선 저항이 여전히 좀 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주 쭉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저 PBR 현대차 자, 여기 나왔죠. 현대차의 적정 PBR은 0.89, 주가 50% 업사이드 가능성. 앞서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네. 자, 수급. 어제 외국인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기관도 현대차 있죠. 네. 뉴스에니까 저 PBR 대형주면서 뉴스 부각되는 종목군들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금은 LG화학을 순매수했네요. 현대차랑 삼성물산.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델타테크, 엔캠 외국인 순매수인데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CFD 매수인지. 자, 사모펀드는 에코프로. 자, 코스닥은 여전히 뭐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에서는 어제 어떤 종목이 올랐나요? 삼익 THK라는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세방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대형주도 잠깐 보겠습니다. 대형주에서 SK이노베이션 하락 종목은 대형주에서 하나금융지주, 기아 1% 하락했네요. 금융지주사들은 시간에서도 좀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1%대. 자, 코스닥 보시죠. 메가 MD, 이닉스란 종목, 트라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월 6일 오늘 일정은 스튜디오 3익 신형 스펙 15란 종목이 상장이 되고요. HMM 매각 1차 협상 기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라일리 실적 발표 앞두고 6% 급등한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눈이 많이 내린 곳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라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